거죠.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달라. 군사기지가 F-35A, B가 들어오잖아요. 전개기지로서의 활용성, 최신 전투기로 평택기지가 그러면 미사일 부대가 들어올 거예요.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가을쯤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이 K 방산 이슈, 국제 정세 이슈 한번 다뤄보겠는데 일단 가장 또 최근에 발생한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뭐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이게 전날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적극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 트럼프의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1차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뭐 대만이 이제 유사시에 중국이 침공했을 때 같이 이제 참전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주한미군이 옆에 있으니까 중국에 대한 측면 견제 수단으로서 어떤 그 전면 그 전력 개편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주둔지가 이제 뭐 6.25 전쟁 이래로 상당히 그 중국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그 6.25 전쟁 기간 중에 폭격기가 그 마치 2차 대전처럼 폭격기가 날아온 적도 있고, 그 뭐 유격하러 올라갔었고, 서해안이 또 그런 부분에서 공중전을 또 했었고, 그래서 이게 변함없이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군사적인 대결에서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한미 공군이죠. 오산과 군산기지 더 나가서 실제 그 또 한 기지가 있는 게 광주기지.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기지에서 주일 미 공군이나 미 해군 해병대 전투기들이 이제 전개해서 연합훈련을 많이 이제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북한을 견제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국 견제. 서해안 바로 앞에 있으니까 뭐 칭다오라든지 뭐 따렌 다 이게 중요한 기지들이 있고 그 배후에 또 이제 공군기지 중국 공군기지가 있고 했기 때문에 북경이 또 그 위에도 있고 지도상으로 쭉 보시면은 그래서 전략적인 이제 기지이기 때문에 뭐 몇 달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브런스 사령관이 이게 뭐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봐라. 근데 그 얘기가 뭐 저희 같이 이렇게 군사 쪽에 종사한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 마치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 그 수법 그걸 봐가지고 똑같이 강조하는데 또 그게 세월이 흘러서 거의 중간에 한 18년 흘렀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좀 빗대가지고 한 건데 그만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다. 그러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가 사실 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이게 건설한 목적이 사실 한국군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지이기도 하지만은 뭐 대양 해군 나간다는 이제 명분이 있었지만은 실제 미군의 어떤 전방 그 보급 기지. 그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세보 기지가 이제 있는데 뭐 후쿠오카에서 가까운. 근데 이제 이게 더 만약에 유사시에 대만과 붙었을 때 미 해군의 어떤 뭐가 좀 피격돼 가지고 뭐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함정 아니면 뭐 탄약이 떨어졌다든지 그럼 중간 기지로 제주 해군 기지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거쳐서 가야 되는. 한 번에 뭐 사세보 기지를 못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탄약을 보급받다든지 하다못해 최소한 유료 보급 뭐 물자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기지가 서해안 쪽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 기지도 전개해서 뭐 F-35B라든지 이렇게 훈련을 했었고 수시로 그다음에 이제 군산 기지도 지금 최근에 뭐 전개 뭐 한다 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지 중심으로 이제 주한미군을 기지 중심으로 이제 운용을 하려는 이제 목적이 강하죠. 그 동안에 뭐 냉전 시절이나 그 이후에 대테러 전쟁 기간 중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 북한 견제했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병력 중심이 위험하거나 공격을 당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 견제보다는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 6.25 전쟁 이래로. 뭐 다 경험을 또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장소, 그러니까 병력 중심이 아니라 장소가 상당히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 기지를 뭐 예를 들어서 평택기지, 캠프 오프리를 뭐 내가 미국에 소유하면 안 되겠냐가 이제 완전 100%의 의도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좀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최소한 그거라도 해달라. 바로 뭐 한국군이 참전을 해서 뭐 대만 지상에 뭐 들어간다든지 파견을 이건 뭐 상당히 뭐 너무 많이 바라는 거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서로 힘드니까 이제 기지 중심으로 좀 뭔가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해달라. 그래서 말을 이제 막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여러 가지로 막 떠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군사기지가 현재 F-16 전투기를 오사이로 다 이제 올려보내서 뭐 합류했다고 하는데 그건 비워두지 않았냐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F-35A, B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전방 전개, 전방에서 더 들어가는 전개 기지로서의 활용성, 최신 전투기로. 그래서 언급을 이제 뭐 브런스 사령관이 이제 F-35 전투기이기도 했던 게 배경이 이제 어떤 그 주일 미군 기지에 나와 있는 전투기의 스텔스 전투기를 파견을 또 하겠다. 그거는 이제 뭐 1960년대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옛날에 자기들의 했던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고 해서 그 장소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병력 어떤 그 목적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내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던진 걸 간을 본 거죠.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략적 유효성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뭐 색깔을 바꿔서 성격을 바꿔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너희들이 바로 참전, 대한민국이 바로 참전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힘들다면은 기지 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유연성, 허락을 좀 더 해달라, 광범위하게. 그래서 그거는 뭐 예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택 기지가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철군, 뭐 감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력을 이제 재편, 좀 변경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 부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 소위 얘기하는 다 영역 부대라고. 그러니까 미사일 그 지상 공격 미사일 중심의 부대가. 순환 부대가 이제 그 성격으로 바뀌면 이제 아마 주둔지는 평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 나가서는 이제 워낙 평택 기지가 좀 넓기 때문에 뭐 연합부대 성격으로서는 이제 그 주일 미 해병대 병력 거기도 이제 다 영역 부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평택 캠프를 그렇게 육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군이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소수 부대가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미 해병대 그러니까 태평양 미 해군대 전방 전개기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에 있거든요. 캠프 무적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좀 너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뭐 이래서 거기가 뭐 전방 파견 사령부 역할을 한다면은 또 뭐 실제 미사일 쏠 수 있는 미 해병대 부대들 다 영역 부대가 그거는 이제 캠프 어플에 또 같이 연합으로 있을 수 있어요. 주한 미 육군에 또 파견된 미사일 부대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타지를 하는 거죠. 목적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주한 미공군은 순서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공군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바로 배치해서 더 견제를 하고 싶은데 그 생산 숫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또 배정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미 국방성에서 이제 국방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이제 연도별 생산 숫자가 있기 때문에 뭐 최우선적으로 이제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에 먼저 배치를 해요. 26년도에 1개 대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획상으로는 27년도에 1개 대대. 그래서 거기에 먼저 배치를 해서 극동 러시아군을 견제 바로 앞에 하고 미사일 기지 위치가 바로 거기니까 북해도 삿포로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면은 이제 대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견제를 하겠다는 거 3개 지역을. 그리고 주한 미군 기지가 이제 군산 기지를 비워놨으니까 거기 파견 부대. 그러니까 고정 그 주둔 부대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파견 부대로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새로운 기체가 생산되기까지 시간을 벌다가 한 2028년 이후에 그때는 이제 뭐 군산 기지에 이제 뭐 한 개의 대대라도 배치될 수 있어요. 전투기가 있어야 되니까. 현재는 모자라는 거고. 완전 다 골고루 배치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언론에서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기사 쓴 게 주한미공군에도 배치된다고 하더라. 근데 뭐 미국의 그 프로그램 계획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기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환 부대가 이제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뭐 단독 보도다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보를 또 해야만 그 홍보 자체가 이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동시다목적으로 두 나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치가 뭐 프랑스 사령관 얘기한 대로 상당히 이제 지도를 거꾸로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바로 코앞이죠. 그렇다고 뭐 북경 베이징은 이제 뭐 이런 전략 부대가 들어와서 뭐 전략 미사일들이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전술 부대, 전술적인 부대를 이제 먼저 배치해야만 옆구리 이제 북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지도를 돌려서 북경에 보면은 이제 이쪽이 대만 쪽이고 밑에가 이쪽 한반도 있잖아요. 또 일본이 있고 일본 주둔군이 있고 앞에 이제 괌, 뭐 하와이 더 나가서는 이제 저쪽에 이제 샌디에고 미폰토 서해안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어떤 견제를 받는 거죠. 호주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마지막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기지 상당히 이제 소중하기도 하고 이게 다 딱 포위를 하려면은 근데 예전에 냉전 시절 때는 이제 뭐 사실상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위망을 풀었었어요. 그 1975년도 4월 30일 그 베트남을 버린 날 이후로 필리핀 주둔국까지 다 이제 해체하고 없앴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군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지 마라, 일으키지 마라. 그런 차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잘못 오해들 하시는데 전쟁 방지용으로 이렇게 신형 무기들을 전개하고 미사일 부대를 또 이렇게 전개하겠다. 다 양격 부대의 미사일 부대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성은 역시 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둔지에서 완성이 이제 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그냥 평택을 미소유권을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걸로 해서 뭐 주문 안 되면 이렇게 떠보는 거죠. 그래야만 마음대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부대들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만큼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게 좀 상당히 곤란하면은 그런 기지 자체를 좀 제대로 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에도 달라. 그런 거를 이번에 이제 좀 돌려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실무자들 선임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많이 이제 논의가 되다 보면은 가을쯤에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 때문에 옛날에 중공이었죠. 그 미국하고 이제 외교를 수입하기 전에는 1957년에서 58년도 사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오산에 순항 미사일 부대가 배치가 됐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 볼 때는 옛날에 다 해본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재편을 이제 하는 거죠. 뭐 감군, 감축, 철수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중국군의 유사시에 만약 전쟁을 일으켰을 때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들이 한반도 있으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다못해 그 칭다오에서 내려오는 북해함대를 이제 뭐 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하면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미사일 부대를 이제 바꿔야 되고 스트라이커 여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제 북한을 상대로 이제 뭐 이렇게 미군이 참전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순환 배치됐기 때문에 어차피 성격을 이제 재편을 해서 배치하면은 여전히 이제 뭐 인계철선 형식의 그건 아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제 다시 본토로 불러들여서 뭐 다시 재편성을 한다든지 무기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유사시 오히려 뭐 중동 지역이나 뭐 서유럽 나토죠. 거기에 특화된 이제 부대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성격이 이제 운영 성격이 좀 다르니까 전쟁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재편하는 이제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병력이 일반 그 보병 중심의 스트라이크 여단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은 숫자가 줄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뭐 2만 8천 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미사일 부대는 뭐 얼마 안 되니까 실제 뭐 대공 미사일 부대는 지대지 미사일 부대가 얼마 안 되니까 최소 10,000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든지 그게 포괄적으로 다 그동안에 쭉 나온 거죠.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한 이래로 여러 가지 타진을 하면서 효율성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받아들일 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전문적인 기자가 이제 한두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해설을 안 해주고 그냥 출입 기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단어 자체가 막연한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이제 유발시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래서 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기사를 쏘아주신 분들이 좀 사실 똑똑하고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군사 지식에 그래야 또 불필요한 또 오해를 사거나 뭐 불안한 거를 옛날과 같지 않게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어도 그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군이 그만큼 화력이 옛날 같지 않게 K방산 덕분에 아주 뭐 강군이 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 숫자가 이제 어떤 우리 병력을 충원하는 게 그게 또 문제가 이제 새롭게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쪽 측면에서는 미국산 무기 이번에 사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제 결부해서 국산 K방산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일차적으로 해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병력 어떤 게 조정하는 거, 뭐 일반 용어로 해서 수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지만은 네네. 그런 문제가 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제 바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숫자는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이제 너무 걱정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하신 것과 관련 질문을 들어보면은 최근 F-35A와 F-35B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 10대가 이 군산 기지에 전개돼 을지 자유 방패 연습에 참가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흐름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미국이 효율성이라는 게 동시에 이제 견제를 이제 한번 이렇게 와 있으면은 그렇죠. 네. 왜냐면 또 중공 시절에 중공군이 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과 같이 우리를 상대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억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 견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6.25 전쟁 직전에 1949년도에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원래 중국군이 지금 공산군이지만은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그거 다음에 6.25 전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대만 그 옛날에 대만 그 본토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을 이제 북한도 보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바로 나 내려가겠다. 물론 이제 무기를 1947년 8년도 이제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급속히 받은 거 전차 중심으로 전투기나. 근데 바로 이제 이 중국 본토가 이제 적화되고 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한반도하고 중국의 어떤 그 통일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서로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연계가 돼 있어서 양안 사태가 전쟁으로 또 다시 비화가 되면은 북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동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그동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런 측면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흔하게 얘기하듯이 뭐 사주를 한다 이제 이런 뭐 옛날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바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뭐 이제 자유롭고 북한 그 있잖아요 주의가 통일을 뭐 해야 되겠다 저기도 이제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이나 미군이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 동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만의 그 문제라든지 전쟁 그 상황을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따로 떨어진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뭐 발을 뺀다 신경 안 쓴다면은 그게 우리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성격이 이제는 바뀌어 있어요. 그 소련을 이제 러시아로 낮춰놓은 다음에는 주일미군의 성격은 이제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점점 중국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고 특히 항공전력 중심으로 1년 반 사이에 급속히 현대화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완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 2027년에 이제 아오모리현, 일본의 저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2개 대대가 다 완편돼야만 뭔가 이제 견제가 제대로 된다, 완성이 된다. 근데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 공군이죠. 주한미 공군의 전력 현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투기가 이제 모자르니까 본토에서 생산돼서 부대에 어떤 그 편성돼서 오는 게 모자르니까 시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제 일본에 이제 F-35A를 배치하는데 그 미사와 기지에는 또 일본 항공자위대 F-35A 부대가 있거든. 서로 어떤 공통성, 호환성이 생겨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극동 러시아군하고 중국군의 견제가 이제 1차적인 목적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생산 배치 운영 갭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 그 정부에서는 그 정권에서는 27년도를 목표로 다 현대화를 끝내라. 그리고 27년도에 바로 들어가자. 지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년도인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저희들 이렇게 이쪽 군사 쪽 외교 쪽 평론하신 분들 중에 조만간 제가 뵐 뿐이지만은 그분도 저하고 이제 생각이 동일한 게 그 27년대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견을 낸 게 중국군의 현대화가 지금 완전히 다 100% 된 게 아니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2032년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2032년도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국군의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뭐 공군, 해군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상륙군이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또 무기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도 무기를 더 가져가서 대비를 해라. 왜냐면 우리 그 미국이 이제 우리가 미국입니다. 우리 미국의 입장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도 이제 견제를 해야 되고 러시아 문제가 또 저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러우 전쟁 이쪽에 북해도 사할린 쪽 그것도 지금 잠재적이거든요. 사실은 있거든 남아 있거든요. 위험성이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남아 있고 동시에 이제 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전략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군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에 신경 쓰려면은 북한군 정도는 한국군이 막어라. 근데 무기 더 필요하지 않냐. 스텔스 전투기 더 필요할 텐데 그거 갖고 안 될 텐데 유사시 혼자 뭐 단기간에도 막으려면은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전반적인 그 양쪽의 전쟁이 중국군이 그 대만을 건너가거나 이 북한군이 뭐 남침을 시도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 영역 부대는 일단 1차적으로 중국군을 이제 뭐 이렇게 쏜다든지 그럼 독자적으로 이제 뭐 전투기가 뭐 좀 더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이제 나열을 이제 하겠지만은 그런 무기들을 더 사야 된다. 그리고 이게 무역 서로 이제 이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사주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는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많이 강조된 거죠. 주한미군 성격은 어떻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땅에 대한 권리, 전략적 유연성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무기가 들락달락하고 유사시에 그쪽에 한쪽에 그다음에 이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를 갖추려면은 역할 분담 하려면 무기를 더 가져야 되고 물론 K방산 무기도 또 이제 지상군 무기 중심으로 빨리 채워넣어라. 자체적으로 더 그 국방비를 증액해서 그거를 더 자체 그 K방산 업체에서 사서 빨리 배치를 하고 나머지 돈은 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사서 배치를 하고. 근데 그런 기간이 향후에
뭐 길게 보면 한 이제 5, 6년.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생각할 때 2027년보다는 이제 30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텀을 이제 가지고 보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 다른 박사님도 이제 그렇게 27년대 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고. 예. 앞서 뭐 가을 정도의 그런 변화가 본격화된다고 제시가 말씀하셨는데 한 9월, 10월이나 뭐 그 정도. 당장 뭐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뭐 일교차가 있는 이제 9월 달부터 관련 해석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제 합의 정상회담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제 따르고 실무자들 간에 얘기가 오가다 보면 얘기가 흘러나오죠. 그게 이제 8월 달이 아니라 8월 달 뭐 다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이제 9월 달에 슬슬 얘기 나오고 10월 달에 이제 바빠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국방 예산은 이제 25년이지만 26년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국방 예산안이 이제 정부안이 나와요. 며칠 내로.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공교롭게 시간이 아주 저기 하잖아요. 딱 미묘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을 갔다 왔고. 그러면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은 거기다 끼워넣을 수 있어요. 미국제 무기 사야 되는 거를.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더 구체안이 이제 뭐 9월 달 돼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9월, 10월 달, 10월에 또 아덱스가 있기 때문에 방산 저시에 아주 세계적인 방산 저시에 있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뭉쳐지는 거죠. 뭐 흔하게 드론 뭐 이것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 큼직한 정규전에 쓰는 이제 사용하는 무기들이. 그래서 뭐 당분간은 좀 저희 분야에서는 화제가 좀 될 거다. 그리고 신문 국방부 취재 기자들이 그거를 뭐 자기들이 소재가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일단 정부 국방 26년도 국방 예산안 정부안을 이제 한번 보면은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현 시점으로 오늘 이제 기준을 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또 해설할 어떤 소재가 되기 때문에 좀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나올 거를. 예.